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됩니다. 시행된 지 2년 1개월 만인데요. 이와 함께 새 방역 체계도 발표됐죠. 이 소식 포함해서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해제 방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게 지금 유행 상황을 좀 큰 그림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델타 유행까지는 이 지금의 이제 유행을 갖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제 백신 접종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잘 이렇게 통제를 했었거든요. 전 세계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통제를 했었는데 사실 오미크론 유행에 접어들면서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다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실 이렇게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전 국민의 어찌 보면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반 이상은 좀 감염이 돼서 그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 면역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게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아마 갈 겁니다. 그동안 동안은 이제 과거에 강화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 이 세 가지가 다 그 통제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견지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단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 제한을 풀겠다라는 거고,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2주 정도 시간을 보겠다라는 거고,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의 경우에 4차 접종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겠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게 좀 가능한 상황은 맞는데, 그럼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낙관적인 상황이어 갖고 이렇게 풀 수 있게 되느냐는 사실은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집단 면역이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집단 면역은 생성이 됐지만 이게 3개월짜리 한시적인 집단 면역일 것이다. 아니면 또 대유행이 또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오미크론 유행을 이제 겪게 되면 결국은 이제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전 국민의 반 이상은 저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면역이 그러면 그 얼마만큼 유지가 되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제 몇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3월 23일에 이제 NEJM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에서 앓고 지나간 사람이 과거에 이제 우한 오리지널 타입부터 해가지고 알파, 베타, 델타, 감마에 대한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그 항체가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을 앓고 나신 분들은 지금 이 면역을 가지고 지금의 오미크론 유행은 당분간 걸리지 않는데 보통 이 효과가 한 3개월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유행이 지속되는 동안은 3개월 정도 지금의 유행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지만, 그분들이 그렇지 않은 새로운 변이가 유행하게 됐을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걸리게 될 거거든요. 뭐 위중증 감소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결국 가을철이 됐을 때는 새로운 변이가 유행하고 전 세계 유행이 왔을 때에 과거 뭐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대규모 유행을 겪었지만 또 오미크론에 또 대규모 유행 다시 나타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지금의 대응 체제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런 미국이나 유럽과 똑같은 그런 대규모 유행을 피하기가 어렵고, 당장 가을철부터도 오미크론 뭐 유사한 그보다 더 심한 그런 유행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지금의 소강 상태가 딱 한 3개월 있을 때에 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스로 터널을 지난 것 같은데 또 큰 터널을 앞두고 있을 수도 모르겠다 이런 또 분석들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할 따름인데요. 이번 그 정부 발표를 보면 애초에 이제 마스크 착용을 실내에서는 좀 제한하는 것들을 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걸 갖다가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 지금 사실 좀 이렇게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방역 경각심과 굉장히 연관된 부분들이 큽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상징하는 바가 이제 그런 방역 경각심 부분에서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는 뭐 확진자 수가 완전히 감소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현실을 보면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하루에도 뭐 15만 명 가까이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과거와는 달리 PCR 검사 건수가 10만 명대로 확 줄었고, 지금 신속 항원 검사로만 가지고 이제 확진자를 대부분 이제 찾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신속 항원 검사는 좀 위양성이 한 10%, 위험성, 그러니까 놓치는 환자들이 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일부만 지금 이제 사실 그 찾아낼 수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그 검사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100만 명대 그런 확진자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아직 4, 50만 명대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한 달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위중증 환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사망자 수 200명에서 300명 지금 똑같이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행의 위험성은 아직 그대로인 상황이고, 집단 면역에 도움을 받아서 피크가 꺾인 건 맞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가 이제 유행의 정점을 찍고 빨리 좀 감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과정
과정에서 사실 어쩔 수 없이 확진자가 느는 상황에서 고위험군들이 감염이 돼서 위중증하고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콜라테럴 데미지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좀 원하지 않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이 방역 경각심까지 떨어지게 되면 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불가피하더라도 경각심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거에 있어서의 이 마스크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소세에 접어들기는 맞지만 그 감소의 그 기울기가 조금 완만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방역 경각심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행사나 집회도 전면 해제되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상황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 기본 수준 자체가 이제 그런 일단 어떻게든 간에 과거와 같은 일상 회복으로 이제 조건해서 이제 그 시도를 해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완할 것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해제하고 이런 상황들이 뭐 타이밍상으로는 뭐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응 계획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되는데 이렇게 2등급으로 조정이 되면 어떤 것들이 좀 바뀌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1등급에 들어와 있는 게 사스, 메르스, 뭐 코로나19 뭐 이런 그런 신종 감염병들이거든요. 예. 이 신종 감염병이 우리의 일반 의료 체계에서 완벽하게 대응이 가능할 때에 사실 2등급이 가능한 겁니다. 예. 2등급에 들어가 있는 병들이 만만한 병들이 아닙니다. 결핵, 홍역, 수두, 뭐 공기 감염병 굉장히 무시무시한 병들이 2등급에 들어가 있는데 예. 2등급은 뭐 그런 감염력이 높더라도 일반 의료 체계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런 의료 체계에서 흡수를 시키고 있는 건데 예.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그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아직 그런 오미크론의 유행이 다 지나가지도 않고 가을철 대유행도 아직 예측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가을철에 또 대규모 유행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2등급의 대응 상황을 가지고 기존 의료 체계만 가지고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나름의 이제 계획을 세우지만 이 신종 감염병은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좀 표현은 그렇지만 주식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미래는 모르지만 대응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 사실 뭐 마찬가지로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지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실 이게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의 2급 감염병으로 우리가 정말로 관리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지금 한 달 정도의 지금 뭐 이렇게 시범 기간을 가지고 이제 점검을 하겠지만 좀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종으로 바뀌게 되면 격리도 해제되는 거고 그리고 뭐 병원비 같은 지원들도 좀 본인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2등급으로 낮추게 됐을 때 그 감소세가 다시 바뀔 가능성은 있는 건 아닙니까? 2등급으로 낮추게 된다 그랬을 때에 이제 사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제할 만한 그런 수단 자체가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방역 경각심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기존의 의료 체계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대규모의 유행이 왔을 때 그런 경우 어찌 보면 과거에 이제 이제 코로나19 그 대구 유행을 했을 때에 그 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막 40% 이동량이 감소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이제 예. 그러니까 정부 대응이 이제 그 충분치 못하면 이제 국민들의 그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서 예. 사실 이것들이 정말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유행 가능성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변이가 또 등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뭐 변이는 사실 뭐 불가피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 우려라는 게 그겁니다. 지금 오미크론 유행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해외 유행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적인 그런 변이가 나타나는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고 또 해외 유입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고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을 앓고 지나간 사람들이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예방 효과를 가지게 되느냐 거의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위중증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를 줄이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화이자나 이런 곳에서 이제 과거의 변이를 모두 다 이렇게 포함하는 새로운 백신을 접종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백신들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백신들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고위험군들한테 뭐 지금 4차 백신 접종은 기존의 오리지널 균주 바이러스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근거도 부족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백신들 개발되는 걸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고위험군들한테 접종할 수 있게
있게 해주고 또 그런 대규모 유행을 대비할 수 있는 지금 요양병원이나 이런 부분들 피해가 컸던 부분들에 대한 대비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좀 지금 3개월 정도의 이제 소강 상태는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 그동안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것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령층 대상으로 새로운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부터 4차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어르신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시기나 뭐 그 균주상으로도 그렇고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근거상으로도 그렇고 사실 아주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백신 접종은 사실 뭐 혹시라도 지금 우리 3개월 동안이라도 새로운 그런 유행이 나타났을 때 그런 대비를 위한 그런 목적이 크지 앞으로 나타날 그런 유행에 대한 대비를 하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정말 위험에 빠진 분들 일부에 있어서는 사실 고위험군들은 추천을 드리지만 그리고 그 오미크론에 걸리셨던 분들은 당장 급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백신 예. 접종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치의와 좀 상담 후에 접종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백신들 확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변이에 맞서는 또 새로운 백신을 또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코로나19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